정말 살만한 매력적인 양념들을 M 거 갖고 오고 막 AMG 거 갖고 와가지고 막 버무려서 이번 GV70 스포츠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좋네요. 차 좋기는 하지만 이 차는요 진짜 찐 변태들만 사는 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손입니다. 오늘은 또 가지고 왔어요. GV70 페이스리프트 가지고 왔죠. 근데 이전에는 2.5의 스포츠가 들어간 모델이었다면 오늘은 진짜 찐 풀옵션이에요.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도 2.5가 아니라 3.5가 들어가 있는 풀옵션을 가지고 왔죠. 자, 근데 외관 리뷰나 주행은 우리가 이전 2.5 때 다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좋아진 거 알아, 달라진 거 알아. 근데 뭐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하나씩 좀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게 구독자님 차고 시간도 짧았고 코스나 이런 것들도 좀 한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진짜 자유롭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일단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갈 길이 멀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방향지시등이죠. 이거는 구형 오너나 신형 오너나 가장 반가워할 만한 변화죠.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요게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 방향지시등이 왜 안 올리냐 했지만 드디어 올라왔고요. 또 다른 것 바로 이 터치도어 핸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키를 소지하고 문을 잠글 때 그냥 닫는 버튼이 아니라 요것만 터치하면 문이 잠기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기존에는 앞쪽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2열 도어 쪽에도 터치도어 핸들이 들어간 거죠. 요거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잠깁니다. 그리고 문을 열 때도 그냥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면 안에 센서가 있어서 문이 열리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디지털 키 2가 들어갑니다. 원래 기존에는 디지털 키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인식해가지고 막 사용하는 디지털 키 1이었는데 이번에 디지털 키 2로 바뀐 거죠. 디지털 키 1이랑 2랑 도대체 뭔 차이냐?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예전에는 핸드폰에만 됐는데 디지털 키 2로 넘어가면서 스마트워치에도 인식을 하게 되면 키가 없어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좀 더 범용성이 좋은 디지털 키 2로 넘어갔다 보시면 되는 거죠. 같은 일례로 빌트인 캠도 원래 기존에 빌트인 캠 1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빌트인 캠 2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야, 예전에 빌트인 캠 1은 좀 아쉬웠어요.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화질이라든지 뭐 저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아쉬웠는데 빌트인 캠 2는 솔직히 돈 아깝지 않습니다. 나가서 작업을 할 바에는 그냥 빌트인 캠 2 옵션 집어넣는 게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걱정들이 없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된 21인치 휠이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21인치 디자인이 바뀌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냐면 준공 흡음 휠이라 해가지고 안에 공명기라는 걸 추가해놨어요. 이 공명음이라는 게 뭐냐면 타이어가 돌아가면서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를 잡아주는 공명기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휠하우스 쪽 안쪽에 흡음재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한층 더 조용해졌고 앞쪽 텐션암 쪽에 G 부싱이 추가가 되면서 훨씬 더 주행감도 많이 부드러워졌죠. 이거는 제가 그 2.5 스포츠 시승기 때 이야기를 했어요. 차가 굉장히 많이 조용해졌고 부드러워졌으면서도 주행감이 좀 많이 좋아졌다. 요런 게 이 흡음재라든지 그리고 공명 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G 부싱 요런 게 추가가 된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쪽 후륜 쪽 뒤쪽에 보면요 후륜 크로스 멤버 앞쪽에 하이드로 부싱이 추가됐습니다. 요거는요 2열 승차감과 잔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그래서 주행할 때마다 야 이거 차 되게 많이 좀 부드러워졌는데 이런 거는 바로 이 하이드로 부싱이 추가됐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행할 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딱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확 끼어들어. 그러면 어때요? 이게 갑자기 센서가 울려서 확 서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멀미도 나고 뒤에 탄 사람도 놀라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서 확 쓰는 거를 좀 수정을 했고요. 요 기능이 HBC 요 HBC가 좀 더 개선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주행감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 GV70 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거는 되게 조용해졌다. 단순히 그냥 이게 그 휠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그냥 흡음재가 들어가서 조용해졌나 했지만 아니에요. 요것도 다 숨겨져 있는 게 이중 접합 유리가 개선된 게 들어갑니다. 좀 더 두툼해져서 풍절음도 잡아주고요. 웨더 스트랩 있죠? 요거 웨더 스트랩. 요게 원래 2중이었는데 3중 웨더 스트랩으로 개선된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풍절음 이런 것들을 억제해 주는 거죠. 요게 끝이 아니에요. 야, 이거 많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뭐 360만 원 가격 인상됐으니까 뭐 욕먹어야 되나 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닥 플로어 쪽 있죠. 플로어에도 흡음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구형 오너분들이 약간 배 아파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자, 일단 저희가 가져온 시승차는 3.5 스포츠 풀옵션이요. 과연 어떤 것들이 추가됐길래 엔진룸을 열었을까요? 그냥 일단 엔진 마력과 미션은 똑같아요. 하지만 로직을 좀 더 부드럽게 해서 스포츠 모드일 때는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변속기도 한층 더 부드럽게 했다는데 요거는 주행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요. 엔진룸을 연 이유는 요 엔진룸 격벽 있죠. 엔진룸과 실내를 나눠주는 그 엔진룸 격벽을 또 추가했다고 해요. 엔진도 워낙 조용한데 소음을 더 줄이기 위해 엔진룸 쪽 격벽에도 흡음재를 추가한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뒤쪽에 넘어오면요, 이 뒤쪽 후륜 쪽에 흡차음재도 추가가 된 거죠. 이거는 저희가 GV80 이제 하체 리뷰했을 때 흡차음재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흡차음재가 좀 더 개선되고 더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개선이 많이 된 건데, 뒤쪽에 인슐레이터 요것도 흡차음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어때요? 일단 이중 접합 유리를 통해서 실내로 유입되는 바람 소리를 첫 번째로 막았고요. 그리고 이거 3중 웨더 스트립 통해서 안쪽으로 유입되는 소리도 줄였죠. 휠도 공명음을 잡아주는 공명기를 추가하고, 앞쪽 휠 흡음재 추가, 엔진룸의 격벽 흡음재 추가, 뒤쪽에 흡음재 추가, 리어 커터 패널 안쪽에도 흡음재를 추가해가지고 그냥 원천 차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끝일까요? 야,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다이나믹 댐퍼라는 게 있어요. 요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큰 충격들 있죠, 임팩트 있는 소음들 막 빵빵 쳐주는 거, 뭐 방지턱을 지나갈 때 소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다이나믹 댐퍼가 트렁크 리드 쪽에 있거든요. 요게 기존에 하나였는데 이쪽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로 유입되는 이 뒤에 쪽 트렁크로 넘어오는 요 소음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기 위해 추가가 된 거죠. 제네시스와 현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내장재의 고급스러움은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은 소음, 요거를 정말 신경 많이 씁니다. 아이오닉5와 GV60도 번갈아 가면서 타면요, 뭐 주행 느낌은 얼추 비슷할 수 있지만 소음적인 부분은 완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소음과 정숙성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GV70의 가장 큰 변화는 이 소음을 얼마나 잡아주는지,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내 달라지는 거는 뭐가 있어요? 일단은 기존 고객들이 요청했었던 요청사항들을 대거 반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영된 거 뭘까요? 디지털 센터 룸밀러예요. 아니, GV70이 그렇게 큰 차도 아닌데 이 디지털 룸밀러가 왜 필요하느냐,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GV70이 레저 스포츠 활동을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뒤쪽 트렁크에 물건 같은 거 많이 적재하면은 뒤에 후방 시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 공감 못했어요. 카니발처럼 큰 차 정도가 돼야 이게 후방 시야가 안 보이지 않나 했는데, GV70 실제 오너분들이 요청사항이 바로 이 디지털 센터 룸밀러였습니다. 자, 이게 끝일까요? 또 달라진 부분 있죠.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그냥 잠깐 탔을 때는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이게 대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타보면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집니다. 보기에는 이쁘지만 요게 이 끝에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은 좀 멀어요. 그렇게 조금 이게 그 라운드 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렇게 평평하게 뒤로 눕혀져 있으니까 살짝 운전석에는 끝이 손도 잘 안 가고 좀 번거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반대로 생각하면 조수석에서는 이 중간 센터 디스플레이가 잘 보입니다. 조수석은 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앰비언트 무드등은 뭐 잘 돼 있죠. 이 앰비언트 무드등도 이번에 추가돼서 들어간 거예요. 컵홀더도 이거 원래 굴곡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약간 격벽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1열과 2열 다 똑같이 평탄해 가지고 이것도 실제 차주분들이 요청하는 거를 개선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뀐 거는요, 경고음이 바뀌었어요. 경고음은 제가 이제 구형과 신형 번갈아 가면서 비교할 때 또 자세히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주차하다 보면은 측면에서 띠띠띠띠 하고서 좀 날카로운 경고음이 들리잖아요. 근데 요게 되게 좀 듣기 거북하거든요. 요거 좀 더 부드러운 사운드로 바뀌었고요. 요게 끝이 아니라 주행하다 보면 사각지대 경고도 있잖아요. 갑자기 차가 이렇게 온다든지 이럴 때 그것도 날카로운 경고음이었는데 이번에 한층 더 부드러운 경고음으로 바뀌었어요. 자,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뒤에서 이렇게 물건이란다, 사람이 오면요, 들리죠? 예전에는 좀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소리였는데 부드러운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원래 기존에 현대랑 똑같았는데 제네시스가 현대랑 똑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차이를 조금 둔 거죠. 제네시스만의 이런 사운드 소리가 차이가 있다,
자, 바뀐 거면 또 핸들 뭐 디자인 바뀌었죠. 근데 핸들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요 가변식 스티어링 휠이 또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고 스포츠할 때는 좀 묵직해지는데 요건 자세한 거는 주행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Hday2 요 개선형이 들어갑니다. 곡선 이거 잘 못 잡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개선된 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거는 다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요, 주행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3.5는 주행이 뭐가 다른지 한번 같이 경험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가장 먼저 주행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요, 2.5와 3.5의 차이입니다. 엔진이나 미션이 바뀐 건 아닌데요, 로직과 세팅을 조금 다르게 했다 그래요. 이전에 2.5와 3.5의 구분이 약간 좀 모호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른 것 같고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확실하게 바꿔놨어요. 하이드로 부싱이나 흡음재를 추가해가지고 소음 부분도 잡고 승차감도 부드럽게 잡아서 2.5는 진짜 패밀리카, 정말 부드럽게 탈 수 있는 차로 탈바꿈을 했고요. 3.5는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두 개의 색깔을 확실하게 나누는 거예요. 3.5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파워풀하고 스포티한 주행을 좀 하는 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 차이를 극명하게 나눈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이 GB70 3.5 풀옵션 스포츠가 얼마게요? 8,070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은요, GB80을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GB80을 안 사고 GB70을 산다. 그럼 GB70을 살 만한 매력을 만들어 놔야겠죠. 특히나 3.5 스포츠 풀옵션 같은 경우 말이죠. 그래서 운전의 재미에 완전 포커스가 맞춰진 게 바로 3.5 스포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B70을 구매하는 분들 중에 2.5와 3.5는 이 구매 포인트, 성향 자체가 달라요. 2.5를 사는 분들이 3.5를 보지도 않고요, 3.5를 애초에 보는 분들은 2.5랑 비교 자체를 안 합니다. 애초에 다른 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5를 사는 분들은 GB80과도 또 비교 안 합니다. 이 GB70의 3.5는요, 차를 진짜 좋아하고 약간 젊은 소비자분들이 진짜 많이 사요. 그리고 경쟁 모델을 X3나 GLC랑 경쟁을 해요. 운전에 대한 재미가 포커스로 맞춰져 있는 차다 보니까 그 차들과 비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스포츠 패키지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번에 스포츠 패키지 많이 선택하라고 해서 옵션의 풀을 좀 풀어놨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다 묶어놔가지고 애초에 선택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고 막 가격도 비싸고 막 이랬는데, 특히나 3.5는 이전에 아예 4륜 구동밖에 선택이 안 됐어요. 후륜 구동을 아예 선택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후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가 이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달라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일단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이 스포츠 플러스는요, 스포츠 패키지에만 들어가요. 그리고 딱 들어오면 누가 봐도 사운드가 차이가 나죠.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반응, 응답 속도도 되게 직관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전에 GV70 3.5 스포츠도요, 나름 사운드가 좀 컸습니다. 근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는요, 소리가 한층 더 커요. 이게 GV80 쿠페 있죠, 3.5 일렉트릭, 걔 사운드 정도 크기가 나요. 엄청 커진 거죠. 보면 이런 식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다운시프트 쳤을 때 이런 기어비와 배기 사운드도 이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죠. 자, 그리고 이 런치 컨트롤도 개선이 됐어요. 이 GB70 스포츠에 런치 컨트롤이 있는 거조차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거 공도에서 막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터에서 잠깐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이 GB70이 뭐 아무리 스포츠라고 해도 무겁고 SUV다 보니까 이 런치 컨트롤 썼을 때 반응이 막 그렇게 빠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속도를 조금 개선했어요. 약간 빨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개선이 됐는데 좀 시원하게 나가네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히 이번 스포츠 패키지에는 양념을 많이 쳐놨어요. 많이 좀 선택해라. 이 3.5 스포츠를 선택하는 분들 자체가 많이 없어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만한 매력적인 양념들을 M 거 갖고 오고 막 AMG 거 갖고 와가지고 막 버무려서 이번 GV70 스포츠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꽤 매력적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살만한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승차감을 얘기할 거예요. 승차감은 과연 어떤 게 바뀌었냐? 제가 2.5 시승할 때도 야,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다, 조용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쪽은 텐션함 쪽에 이 G부싱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전방 쪽 하체를 좀 더 잡아주는, 지금 3.5잖아요 2.5와 3.5는 주행 느낌 자체도 많이 달라요. 2.5는 살짝 앞이 좀 이렇게 가벼운 이런 느낌이 드는데, 3.5는 이렇게 꽉 눌러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되게 좀 안정적인 듯한 주행 느낌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후륜 쪽 뒤쪽에는요, 크로스 멤버 쪽 전방,
크로스모먼트 앞쪽에 하이드로 부싱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거 러버 부싱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유압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이드로 부싱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열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것도 GB70이 패밀리카로도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열에 탔을 때 멀미가 좀 많이 난다, 이게 럭셔리카 치고는 좀 이런 잔진동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2열에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좀 한편으로는 이게 어쨌든 스포츠잖아요. 많이 이전에 비해서 좀 스포티한 성향을 추가를 했는데, 그렇다고 M 성향, 뭐 X3M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제네시스 성향 자체가 럭셔리하고 편하고 부드럽고 이게 브랜드의 이제 약간 성향이다 보니까 아무리 스포츠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데일리카로 탈 수 있게끔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해요. 그러면서도 스포츠 모드라면 좀 더 단단하고 타이트한 주행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제가 X3M 단독 시승기 찍을 때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얘는 편하게 타는 차가 아니다, 딱딱하다, 불편하다, 이거 평상시 못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X3M 뿐만이 아니라 M 뭐 패키지 들어간 애들 다 포함이에요. 다 딱딱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데 제네시스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2열에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용도예요. X3M이나 M 들어간 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너무 멀미나고 너무 딱딱해요. 자, 근데도 그런 딱딱한 승차감과 딱딱한 주행감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M이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이 제네시스 스포츠도 충분한 거죠. 그래서 꼭 한번 번갈아 가면서 타보세요. 그럼 그 차이점을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 얼마나 줄어들었냐, 물론 제가 이 엉덩이로 느끼는 이 엉덩이 센스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현대 제네시스 관련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수치상으로 들은 건데, 일단은 이 온로드 주행 시 잔진동을 30% 정도 이전 대비 줄어들었다고 했고요. 또 험로 주행, 그러니까 험로 주행이라고 하면은 뭐 오프로드 이게 아니라 비포장 도로는 40% 정도가 부드럽게 주행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진동 있죠. 요철이나 뭐 방지턱 팍 지나갔을 때 넘고 나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위아래로. 이런 움직임을 15% 정도 더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잡았다고 해요. 제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수치상으로도 이 차이점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구형 오너분들이 아마 신형 타보면 좀 놀랄 거예요. 왜 이렇게 편해졌지? 되게 많이 부드러웠네? 왜 이렇게 조용해? 이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는 실제 오너분들을 모시고 야, 너 한번 타봐,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마 그 컨텐츠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GB70 바뀐 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저는 360만 원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단순히 이것만 욕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타보고 느꼈어요. 지금 스프링, 스테빌라이저, 댐퍼 다 바꿨습니다. 세팅값도 바꿨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15% 더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방지턱이나 요철 같은 거 지나가면 차가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피칭 현상이 생기면 좌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느낌이 있어요? 멀미 나잖아요. 멀미. 그 멀미 나는 거를 이 스테빌라이저와 부싱 그리고 댐퍼를 바뀌면서 요 움직임들을 많이 억제해놓은 거죠. 타면서 제가 멀미 진짜 잘 나요. 멀미가 잘 나는데 이거 GB70을 타면 생각보다 멀미 안 나는데? 특히 2열에 탄 멀미가 안 나는 게 더 많이 느껴져요. 승차감도 마찬가지고 2열이 진짜 개선이 많이 됐어요. 운전석은 뭐 적당히 그냥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예민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2열은 체감이 확 돼요. 2열에 많이 타는 사람은 GB70 이번에 페리 타보면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좀 배 아파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변 스티어링 휠이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안쪽에 들어가는 이 부품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VAG라고 하는데 이전보다 좀 더 묵직한 게 들어갑니다. 야, 이게 묵직하면은 이게 무거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핸들만 돌릴 때 힘들어가지고 운전하는 게 좀 어렵잖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아닙니다. 가변식 스티어링 휠은요, 이 동급 모델에 거의 안 들어가요. 없어요. 그냥. 얘는 스포츠보다 일반 모드나 이게 바뀌는 게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러냐면, 이 GB70을 실제 구매하는 분들 성향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져요. 여성 오너분들이 정말 많이 사요. 거의 반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존 GB70이 스티어링 휠이 좀 가볍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더 무겁게 이번에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게 무겁기만 하면 여성 오너분들이 주행했을 때 어때요? 쉽지 않겠죠? 운전이 어렵겠죠? 핸들이 무거우니까. 근데 재미난 건 가변 스티어링 휠은요, 저속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요, 도심 주행할 땐 편하게 주행하겠죠? 고속 주행 때 이게 묵직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속에서 GB70 스티어링 가벼워가지고 막 고속 주행 안정감이 좀 부족하다, 너무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안 왔는데, 얘요,
고속가도 되게 안정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노면이나 요철 같은 거 지나도 막 흔들리지도 않고 쫙 잡아가지고 그냥 묵직하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들이 이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색깔이 확실합니다. GV80은 럭셔리하고 편하고 GV70 3.5 스포츠는 되게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차예요. 그래서 오히려 GV80 쿠페가 나올 게 아니라 GV70 쿠페가 나왔어야 되지 않았나.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추가가 됐어요. 오토 터레인 모드라 그래가지고 요게 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할 거예요. 터레인 하면은 뭐 샌드, 머드, 스노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행하다가 이걸 조절하는 것 자체도 쉽지도 않고 뭐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토 터레인 모드는요, 오토로 작동해서 샌드든 머드든 스노우든 인식률이 99%입니다. 상황에 맞게 내가 스노우 막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스노우 모드로 바꾸고요, 샌드 모드로 바꾸면은 그 약간 모래 많은 데 있죠, 막 푹푹 빠지는데, 요럴 때 얘가 자연스럽게 또 바뀝니다. 이런 도로 갈 때마다 구동하는 그 힘 배분이 좀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줘요. 이것도 이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오토 터레인 모드가 추가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자식 프리뷰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텐데, 이 카메라 있어가지고 카메라랑 연동해가지고 이 방지턱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요 넘기 전에 좀 더 부드럽게 했고, 넘으면은 딱 잡아주는, 요걸 이렇게 인식을 해서 넘어가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방턱 말고 요철 같은 것도 인식해 했더니만, 도로 노면을 인식을 해가지고 노면이 안 좋은 곳을 먼저 반응해가지고 부드럽게 승차감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단 이게 그 인식률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서 이거는 좀 체감하는 게 좀 애매해서, 반대로 이거는요, 들어가 있는 차를 타다가 안 들어가 있는 차를 타면 체감이 확 됩니다. 그러니까 역체감이에요. 노면의 잔진동이나 이런 큰 충격들 억제해주고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하는데, 약간 애매해서 좀 안 느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보면 18인치 휠에는 이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만들어가요, 제 옵션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18인치 휠도 탔을 때 느낀 거, 전 모델이에요. 전 모델을 탔을 때 승차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18인치 휠이 지금 정답이 아닌가. 굳이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도 18인치 휠이 부드러우니까 오히려 이 18인치 휠에다가는 프리뷰를 안 묶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뷰는 약간 소비자분들에 따라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이게 뭔 차이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 있는 게 좋다. 하지만 21인치보다는 19인치 프리뷰가 더 좋고, 돈이 좀 약간 부담스럽다, 그냥 18인치 사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오늘은 GV70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시승기를 보여드렸어요. 이전에는 좀 너무 짧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GV70은요, 정리를 하자면 2.5는 데일리카로 타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을 정도로 구성도 좋고 가격도 괜찮게 나왔다. 그리고 생각보다 외관 디자인 말고 내실이 진짜 좋아졌어요.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바뀌었고, 방향지 시동 올라오고, 이거는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많이 바뀐 건요, 정숙성이랑 승차감,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형 차주분이 아마 신형을 딱 타면 야,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컨텐츠는요, 구형 타는 오너분을 모시고 신형을 한번 태웠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일까, 내가 리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오너가 리뷰하는 GV70의 신형 느낌, 이거 궁금하죠? 요거 하나 준비했고요. 또 다른 거는 구형과 신형을 가져와 가지고 직접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이것도 그냥 비교하는 것보다는 실제 구형과 신형 차주를 모셔서 같이 한번 구형 차주한테는 신형 차주한테는 구형을 태우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요즘 2024년 이제 하반기에 제가 준비하는 컨텐츠는요, 구독자 참여형 컨텐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참여를 같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출연돼서 어떻게 느끼는지, 실제 오너가 바라보는 이 차는 어떤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GV70 페이스리프트 3.5 풀옵션 좋네요. 차 좋기는 하지만 이 차는요, 진짜 찐 변태들만 사는 차입니다. 이거는요, 수입차까지 다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거 말고 그냥 현실적으로 좀 접근하면 2.5에 스포츠 패키지 집어넣고요, 19인치 휠에 뭐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추가하고, 스포츠는 또 스포츠 디자인 원이 들어가거든요. 딱 그 원 정도 하나 집어넣으면 딱 맞지 않나. 그 금액이 한 7,000원 초반 정도까지 딱 나오거든요. 그거가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